그거 아세요? 5년 전 환율이 115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500원이. 저는 그 기간 동안 원화 약세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발리 방콕에서 달러로 받고 있거든요. 잠시 모든 걸 잊고 이 이야기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온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솔직히 원화 약세는 모든 월급쟁이에게 다 재앙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1150원에서 1500원이 됐습니다. 5년 동안 30%가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수입 물가가 30% 올랐다는 거예요. 기름값, 밀가루값, 커피값, 그의 많은 것들이 다 수입입니다. 근데 내 월급은요, 다 그대로죠. 실질 구매력이 30%가 줄어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게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가 올라서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환율은 개인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약해지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그 손해는 고스란히 월급쟁이가 가져갑니다. 마트에서 같은 걸 사는데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외식비도 오르고 주유비도 오르고, 근데 수입이 줄어든 게 아닌데 뭔가 계속 줄어드는 느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 그러면 달러 예금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달러를 예금하는 것은 달러를 사두는 것이죠.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생깁니다. 근데 달러로 수익이 나는 사업은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달러 예금은 한번 사서 기다리는 거고, 달러 파이프라인은 매달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해외 숙박업이었어요. 발리 에어비앤비와 방콕 호스텔은 달러와 바트로 수익이 들어옵니다. 원화 약세가 올수록 오히려 더 벌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가 USD 달러 기준입니다. 발리 빌라 하루 숙박료가 달러 기준 150달러일 때 환율이 350원이면 17만 2천원이죠. 환율이 1,500원이면 22만 5천원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환율이 오른 만큼 수익이 30%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발리 빌라 월 매출 4,500달러이면 환율이 1,150원이면 월 517만원이고, 환율이 1,500원이면 월 675만원입니다. 이렇게 환율 차이로 월 수익이 158만원이나 30% 자동 상승이 있습니다. 왜 달러 해지가 되냐면요, 원화가 약해질 때 달러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반대로 움직이죠. 내 월급은 약해지는데 해외 수익은 강해지는 구조예요. 이걸 해지라고 해요. 달러 예금은 한번 사두는 거고, 해외 숙박업은 매달 달러가 들어오는 구조죠. 현지에서 쓰는 비용도 달러 혹은 바트 아닌가요? 그러면 해지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현지 비용도 달러로 나갑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현지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발리와 방콕 고정비에 비해서 수익은 달러 기준이죠. 이 갭이 마진이에요. 원화 약세에 이중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발리는 수익이 100% 달러로 들어오고, 에어비앤비는 USD로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방콕 같은 경우는 달러와 바트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바트는 달러 연동성이 높아서 원화 약세시 유리합니다. 방콕의 매출과 발리의 매출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예전 매출 기준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원화가 약해지면 또 바트 수익의 원화 환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태국 바트는 달러 연동성이 높아서 달러가 강해지면 바트도 상대적으로 강해지거든요. 원화만 약해지는 상황에서 방콕 수익은 원화 기준으로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죠. 저는 이 두 나라 모두 법인을 세워서 명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왓셉으로 직원 통솔을 하고 리포트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화만 들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자산과 바트 자산을 같이 가져가면 어느 외화가 강해져도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저는 이게 진짜 해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월급 300만 원인데 전부 원화죠. 5년 동안 원화 가치 30%가 하락했고, 같은 월급인데 살 수 있는 게 231만 원 가치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월급이 300만 원인데 발리나 방콕에서 달러 수익을 만들어서 5년 동안 달러 수익이 30% 자동 상승했고, 원화 약세가 오히려 보너스였죠. 차이는 달러 파이프라인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였어요. 5년 후에 자산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이실까요? 저는 원화 약세 뉴스가 나오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죠. 발리 방콕 수익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리해볼게요. 지난 5년 동안 원화 가치는 30% 떨어졌습니다. 같은 월급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달러로 수익받는 구조를 만들면 환율이 오를수록 오히려 더 벌었습니다. 셋째, 발리 에어비앤비는 달러로 정산받았고, 방콕 호스텔은 달러와 바트로 나눠서 정산받았습니다. 원화 약세시 유리했습니다. 넷째는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같이 가져가려면 어느 쪽이 강해져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원화 약세는 달러 파이프라인이 없는 사람한테만 재앙이에요. 달러로 수익받는 구조를 만들면
만들면 환율이 오를수록 오히려 더 벌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 1,500원 시대죠. 달러 파이프라인 만들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많은 부업과 많은 파이프라인 이야기들을 제 채널에서 계속 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